세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리뷰를 해보면 일단 가장 중요하게 했던 게 그 전미분입니다. 그 토탈 디퍼런셜이라고 부르는 전미분인데, 전미분은 결국은 그 변화량이에요. 변화량, 아주 작은 변화량인데 그 1차원의 경우에는 이 이제 보통의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함수를 보면 여기서 이 델타 y에 해당하는 이게 바로 변화량이고, 다만 델타 x를 이 값을 0으로 보낼 때, 이 값을 0으로 보낼 때 그때의 그 함수의 변화량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변수가 2개 이상이 되면 이 그림에서 뭐 지난 시간에 그림을 자세히 설명을 했지만 그 결론적으로 그 함수의 변화는 이렇게 그 파셜 디리버티브 2개랑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주어지고 기호로 표시하면은 델타 x, 델타 y가 0으로 갈 때 다음과 같이 df는 2개의 이제 파셜 디리버티브와 그러니까 편미분과 그 여기 각각 성분의 변화들과 이제 곱의 이제 합으로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그 체인 룰이라고, 체인이죠.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미분하는 그런 건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그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y 이퀄 로그의 x가 아니라 로그의 sin x를 미분할 때 어떻게 미분을 하냐면은 일단 로그 함수를 미분한 다음에 로그 함수를 미분하니까 x분의 1이 되죠. 근데 x 대신 sin x가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x sin x를 한번 미분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이제 포멀하게 쓰면, 공식적으로 쓰면 이제 다음과 같은 작업을 우리가 했다고 보는 거고, 이 체인 룰이 이제 나중에 오늘 이야기하겠지만 그 파셜 디리버티브, 그러니까 편미분에 적용이 될 겁니다. 오늘 나중에 이제 편미분으로 확대하는 거죠. 이게 오늘 할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implicit differentiation이라고, 그러니까 암묵적인 미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y 퀄 fx로 써져 있지 않는 함수의 미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냥 양변을 이제 미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은 다시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강의는 일단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체인 룰을 파셜 디리버티브에 적용한다는 이야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 변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면 거기 최소값, 최대값 찾는 문제까지 조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일단은 그 체인룰, 그러니까 그 편미분을 포함한 체인룰, 이게 몇 절인지 내가 지금 책을 안 가지고 있어갖고, 책이 요 타블렛 안에 들어있는데 이거 보기가 좀 그렇죠. 아무튼 찾아보시고 체인룰이고, 이건 뭐냐면 편미분을 포함한 연쇄미분이죠. 편미분을 포함한 체인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걸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드는 걸로 시작을 하면 거기에 이제 example 2번, 예제 2번을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뭘 구하라고 돼 있는데, 이제 다음과 같은 관계에서 파셜 디리버티브를 편미분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데, 구하는 건 이제 그냥 직접적으로 할 수 있죠. 근데 u 값이 어떠냐면은 u 값이 st 함수가 아니라 x, y, z 함수예요.
xy 마이너스 y의 로그 자연 로그의 z. 근데 그 무엇이냐, 여기 t하고 st가 안 나왔으니까 st 함수로 다시 써야겠죠. x, y, z를.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x는 이렇게 돼 있고 s 플러스 t 스퀘어, 그다음에 y는 s 마이너스 t 스퀘어, 그다음에 z는 2t.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하면 되죠. 그냥 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모든 방법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바로 전미분을 한번 봅시다. 전미분을 보면 du는 여기서 양변을 그냥 그 디퍼런셜을 취한다고 하죠. 전미분을 구하면 일단은 앞에 거는 x 제곱을 미분을 하니까 2x dx. 그러니까 이 전미분을 한다는 뜻은 또 무슨 뜻이냐면 분모를 가하지 않는 미분이죠. 그냥 미소량을 취하는 건데, 이 방법이 혹시라도 생소하다면은 이제 계속 보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근데 별건 없어요. 분모를 뺀 것뿐이니까. 어떤 때 훨씬 간편하죠. 그 다음에 2xy를 미분을 하면은 일단은 뭐냐, y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x는 놔두고 dy 이런 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y는 놔두고 d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y 로그 g를 z를 미분을 하면, 일단 y를 놔두고 z를 미분하면은 y하고 로그 z니까 z분의 dz 이렇게 되고, 괄호치고, 그 다음에 y를 미분을 하고 로그 z를 놔두면 되죠. 로그 z하고 dy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정리를 하면은 dx는 dx끼리 모으면은 여기 x 플러스 1 여기 하나 있고, 그쵸, 여기 y가 하나 있으니까. 그 다음에 y항은 저기 여기 이거랑 여기 있죠. 그러니까 2x 마이너스 로그 z의 dy. 여기 dx를 안 써줬구나. 그 다음에 z항은 어떻게 돼? z항은 요거 하나밖에 없죠. 봐봐, 하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분의 y의 dz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죠?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원래 구하려는 게 뭐였지? 이건 그걸 항상 이걸 구해야 되잖아요. s하고 t의 함수로 다시 써야 돼요. s하고 t의 함수로 다시 써야 되는데, 그럼 이제 이 처음에 이거를 다시 생각을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 dx는 여기서 보면은 s 플러스 t 스퀘어니까 그 dx는 양변을 미분하면 ds가 나오고, 그 다음에 t 스퀘어는 2t 스퀘어의 2t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dy는 역시 이번에 이걸 보면은 이거 똑같이 하면 ds 마이너스 2t의 2t의 dt. 그 다음에 dz는 어디 갔냐? dz는 여기 2t니까 그냥 2배의 2t. 자, 이러면 이제 정리만 하면 되죠. 정리를 하면 쭉 정리를 하면 일단 ds 항만 모으면은 그 다음에 x 플러스 y를 이제 저기 st 함수로 바꿔야 되니까 x에다가 y 더하면은 t 스퀘어 없어지고 2s만 남죠. 2배의 s니까 결국은 4배의
다 풀려면은 되긴 하는데 오케이 합시다. 4배의 s에 나도 지금 뭘 하고 있었는지 잠시 가물가물해졌어요. s분의 그렇지 4s랑 그 다음에 여기에 ds 더하기 2에 t의 dt가 있고 그 다음에 2x의 로그 g 있으니까 2x는 2배의 x 대신에 s 플러스 t 스퀘어를 넣고 빼기 로그 g는 로그 g 대신에 g는 2t니까 여기요 2t를 넣고 dy 대신에 ds-2t의 d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z분의 y인데 얘는 z 대신에 2t가 들어가고 y는 s-t 스퀘어 해가지고 다시 여기 2배의 dt 되죠. z 대신에 2배 이 2는 이제 지워져도 되고 서로 자 그래서 이걸 쭉 다시 정리하면은 뭐 약간 계산인데 ds 항만 먼저 모으고 ds 항만 먼저 모아요. ds 항만 먼저 모으면 4s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s가 6s가 나오고 뭐 정리를 하면 되니까 6s 더하기 2배의 t 스퀘어 빼기 로그의 2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ds 이게 ds고 그 다음에 dt에 걸린 항들은 이번에는 색깔을 살짝 바꿔서 dt에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하나 있죠. 여기 또 있으니까 이걸 모으면 8배의 st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가 되죠. t가 또 들어가 있으니까 빼기 이 항이 이제 4st가 나오죠. 4st가 나오니까 이거 앞에 8이 있었으니까 이거를 4로 줄이고 그 다음에 이 t 스퀘어에서 마이너스 4의 t 3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로그의 2t가 나오고 마이너스 t분의 여기 그쵸? t분의 s 마이너스 t 스퀘어 더 줄일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되면 다 된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라운드 u분의 라운드 s가 되죠. 라운드 s분의 라운드 u 이게 그 다음 요 항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u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은 by definition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du가 우리가 저기 전미분을 썼을 때 이렇게 된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요. s하고 t라는 변수를 썼을 때 이렇게 되는 건 알고 있으니까 물론 x, y, z로 쓰면 이제 x, y, z에 대해서 하면 여기 이쪽에서 정리를 했어야죠. 아무튼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얘를 이 각각을 체인 룰을 써서 구할 수가 있겠죠. 얘는 사실은 s가 이걸 구하고 싶지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됐냐면은 u가 원래 st의 함수가 바로 아니라 xyz의 함수고 그 다음에 xyz가 각각 st의 함수인 거죠. y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미분을 할 때 먼저 바로 미분이 되는 게 아니라 x, y, z에 대해서 먼저 미분을 하고 일단은 하나씩 씁시다. y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z에 대해서도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x를 다시 미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x를 다시 s에 대한 미분을 얻으려면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체인 룰이 이제 y가 위로 가야지. s분의 라운드 y 마찬가지로 라운드 s분의 라운드 z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죠. 그 계산을 직접 해보시고요. 각자 계산을 해보세요. 여기서 내가 계산을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실제로 본인이 해보는 게 중요하고 미분은 그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렇게 해갖고 앞에 결과랑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도 아직 확인은 안 해봤으니까 내 답이 꼭 맞을지 안 맞을지는 잘 몰라요. 근데 아무튼 확인을 해보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S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 뿐만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각자 해봐야죠. S만 하는 것이 이것도 비슷한 방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것도 똑같이 쓸 수가 있는데 달라지는 점은 여기 S 대신에 T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근데 두 개를 잘 보면 지금부터 이제 요걸 잠깐 요 구조를 좀 들여다보면 아주 재밌는 그 패턴이 있는데 요거를 굉장히 유사하잖아요. 그러니까 S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나 T에 대한 파셜 디리버티브는 굉장히 유사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매트릭스 행렬이죠. 여러분 행렬을 얼마나 배웠는지 이거 물어봐야 되는데 행렬 형태로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 매우 유리합니다. 지금은 이거 굳이 써야 되나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행렬 형태로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이거를 한 번에 쓰면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사실 숫자의 나열이에요. 숫자의 나열, 함수의 나열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이제 이 파셜 디리버티브의 나열이죠. S하고 이건 그냥 행이 하나고 열이 두 개인 이열 그런 2열 1행 2열 그렇죠. 여긴 1 곱하기 2 매트릭스죠. 그런 행렬로 쓰고요. 여기에 지금 이런 코에피션트들이 있잖아요. 이 코에피션트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U가 위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S가 아래에 있는 게 있고 두 종류가 있죠. 여기 또 마찬가지 U가 위에 있는 게 있고 T가 아래에 있는 게 있고 두 종류가 있죠. 자, 이걸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는데 한 번에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매트릭스 곱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하나 쓰고 X 그쵸. 여기 이제 이쪽에서 위에 있는 놈들 복사 잠깐만 복사해서 여기다 붙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놈을 복사해서 이쪽에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런 매트릭스를 쓰는데 자, 가만히 있어. 여기서 1 곱하기 3 매트릭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매트릭스가 나오냐면 요 3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돼요. 그 다음에는 3 곱하기 2 매트릭스가 나와서 이거 좀 이따가 매트릭스 곱얘기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해줄 테니까 일단은 1 곱하기 이게 형태가 1 곱하기 2는 이퀄이 아니죠. 1 곱하기 3에다가 다시 3 곱하기 2를 한 뭐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매트릭스 곱을 알면 이해가 될 것이고요. 자, 아무튼 여기서는 3 곱하기 행렬이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여기 두 번 이제 뒤쪽에 있는 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그러니까 3 곱하기 2에서 6개죠. 그래서 여기 하나 내려오시고 어문 것까지 따라왔네. 그 다음에 얘도 하나 업, 얘도 하나 따라오시고 복제해서 이쪽으로 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 얘도 이쪽으로 오시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똑같은 일을 하겠죠. 얘도 이제 일로 오시고 이놈은 또 이쪽으로 오시고 반복이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니까 이 노트 앱이 좋은 점이 있어요. 예? 칠판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직접 뭐 이런 앱이 있으면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할 수 없던 옛날에 이거 뭐 찢어서 올릴 수도 없고. 자, 아무튼 이런 형태고요. 이게 매트릭스 곱을 이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짐작이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면 그 위의 항들은 자 아니 위의 항이 아니라 그러니까 위의 식들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첫 번째 그 첫 번째 열에 해당하는 첫 번째 성분에 해당하는 이제 식이죠. 이놈은 어떻게 되겠냐면은 여기 일단은 앞에 여기 세 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를 이렇게 각각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얘랑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더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살짝 바꿔서 이걸로 할까? 자, 이걸 보면은 얘는 이번에는 이렇게 두 번째 열, 이쪽에 두 번째 열과 곱해진 거죠. 이렇게 곱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어떻게 된 건지 알겠죠? 자, 그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고요. 그 이거를 줄이는 형태로 줄여서 그냥 축약 형태로 그냥 약속이에요. 이렇게도 씁니다. 얘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쓰기가 귀찮으니까 라운드의 U라고 해놓고 라운드의 ST 그쵸? 요걸 말하는 거예요. 요 두 컴포넌트를 말하는 거고 얘는 이쪽 매트릭스를 이렇게 쓰죠. 밑에 분모에 XYZ가 있죠. 분모에 XYZ가 있고 분자에 역시 U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 마지막은 이 매트릭스요. 마지막 이 매트릭스는 그 분모에 ST가 있고요. 분자에 XYZ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상징적인 건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제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잠깐 우리가 매트릭스 곱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봅시다. 색깔을 살짝 바꿔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행렬의 곱이죠. 행렬의 곱. 이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 좀 중간 시험 이후에 챕터 3장에서 다시 다룰 거고요. 근데 일단 여기서 핵심만 얘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방금 얘기한 거 이미 다 얘기한 거나 다름없는데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어떤 매트릭스가 있어요. A라는 매트릭스가 있고 그 B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 각각의 매트릭스는 성분이 몇 개인지 정해져 있겠죠. 얘는 근데 예를 들어서 행이 m개고 열이 n개다 라고 하면 B는 행이 반드시 n개래야 되고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열은 그냥 L이라고 L개랑 이렇게 합시다. 이런 때 이제 우리가 곱이라고 하는 거는 그 모든 성분이 정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 곱을 C라고 하고요. C를 A, B 이렇게 써봅시다. 그러면 C라는 행렬이 나오는데 이놈은 여기 n은 더하는 인덱스니까 놔두고 얘는 m 곱하기 l 매트릭스가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게요. 좀 살펴보면 이제 A라는 매트릭스를 먼저 쓰면 A라는 매트릭스는 성분을 그냥 우리가 인덱스 두 개로 n1 그 다음에 1, 2 쭉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1에 n까지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로는 A2, 1 A3, 1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AM1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임의의 좀 더 크게 해야겠다. 좀 더 아래로 내려가고 중간에 임의의 열에 그리고 이제 여기도 물론 AM2 쭉쭉 해서 맨 마지막에 AMN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B라는 행렬은 역시 비슷하게 생각하면 그냥 복사해서 붙이고 A 대신에 B를 쓰고 B라고 쓰고요. B 근데 여기서는 마지막에 N이 아니라 L이죠. B의 N1 L이고 여기도 B1, B2, 쭉 한 다음에 B의 M1이 아니라 이번에는 N이 되겠지. 그 다음에 B의 N2 마지막은 MN이 아니고 B의 NL 되겠죠. 이걸 이해해야 돼요. 무슨 얘기 한 건지. 자, 근데 여기에 임의의 얘는 좀 이따 목표 때문에 약간 더 이동을 시키고 여기 중간에 색깔을 좀 바꿔서 이게 어떤 하나의 행을 한번 봐봐요. 그래서 I 번째 행을 한번 봅시다. I 쭉쭉 있고 뭐 일반적으로 서 있는데 I에 1이 있고 I에 2가 있고 쭉쭉 나가서 I에 N까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도 B에 1에 J 번째 열이요. 이번엔 B에 2에 J 쭉쭉쭉쭉쭉쭉쭉 해갖고 B에 N J 이렇게 되겠습니다. 30분이 경과해서 다음